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의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이번 주에 사건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것들이 있는데 좀 한동훈이 제명이 됐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미네소타 시위 사건이 있고 그 전체적인 어떤 구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그 한 가지 구도가 이제 레거시 미디어와 그 이제 유튜브, SNS 미디어들 사이의 전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그 레거시 미디어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어떤 그 매체들이죠, 대중 매체들, 텔레비전 뉴스 앵커들 또는 어떤 그 뭐 신문, 뭐 뉴스위크나 아니면 워싱턴 타임즈나 어떤 뭐 뉴욕 타임스, 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뭐 CNN, 뭐 이런 방송들 그리고 한국으로 따지자면은 조선일보, KBS, MBC 그리고 뭐 한겨레 신문 등이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속하죠. 과거에는요 이런 레거시 미디어들이 사실은 그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것이 지금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혼란이 이제 야기되고 있는 상황,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 혼란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유튜브와 그 SNS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어떤 그 총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기존의 미디어 권력, 그 언론의 권력을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그 쟁패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좀 유심히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과거에 그 레거시 언론은 그 냉전 종식 이후 이른바 대탕태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 자본을 대거 유치를 했어요. 이른바 대탕태 시대 때 가장 이익을 본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의 그 산업 시설을 해주고 공장들이 진출하면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생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기업들의 활동과 정치적 그 지원을 받으면서 그 언론과 기득권들이 형성이 됐다는 거야. 그 정치 세력들이 이른바 글로벌리즘 세대들이죠. 세계화 시대.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들어와서 이런 새로운 유튜브와 SNS라고 하는 이런 매체가 등장을 하면서 그 기존의 질서가 깨지고 새로운 형태의 질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언론들은 중국의 투자를 받고 또 중국의 그 자본이 들어오면서 그 중국 기업들이 어떤 그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이나 중국 기업들로부터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또 그리고 이러한 그 구조들 속에서 어, 이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 단체 성향의 단체들을 지원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그린피스 같은 환경 단체들 또는 그와 어떤 유사한 어떤 그 단체들, 시민 운동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러한 그 말하자면 이러한 기득권 여론과 언론과 기업과 정치가들이 이제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2010년대 초반까지는 이끌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기에서 2020년대 후반 때부터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의 그 언론 SNS와 유튜브에 기반을 둔 하나의 권력 정치 집단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트럼프죠. 트럼프로 나타나는 그런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트럼프는 이미 뭐예요? 기존의 레거시 언론들, 뭐 뉴욕 타임스나 이런 그 워싱턴 포스트나 또는 CNN과는 상당히 대립적인 구도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미국의 질서나 세계 질서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러한 그 기존의 어떤 정치 세력과 언론의 지원을 받지 않고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등장하는 세력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SNS와 유튜브라고 하는 그러한 언론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신 매체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선을, 새로운 형태의 언론을, 새로운 형태의 정치 기반을 만들어 창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권 일기 트럼프가 등장을 했고 그 트럼프에 반대되는 진영이 민주당 진영으로 구분이 되면서 이 레거시 언론이 또 이제 작동을 하면서 반발하면서 이 트럼프 일기가 깨지고 트럼프 바이든이 이제 등장을 하지만 또 이런 그 과정들 속에서 또 유튜브가 새롭게 결집하고 또 새로운 SNS 활동들이 나오면서 또 다시 바이든이 물러나고 유튜브 어떤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레거시 언론들은 중국 문제, 주권 문제, 이런 그 안보 문제를 완곡한 언어로 포장을 하거나 아예 논쟁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왜? 그들 자신이 중국의 어떤 자본과 어떤 모습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가 나름대로 성공을 한 것이 이 반중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철저하게 드러내면서 기존의 언론들도 이런 반중 프레임에 이제 반응을 하지만 또 중국 자본으로부터 받은 영향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런 그 말하자면 굉장히 그 안보는 좀 반중을 하지만 경제와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딘 모습을 나타내는 바이든의 정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가 나름대로 성공을 한 거는 반중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켰어요. 그래서 레거시 언론도 반중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반중은 유지하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또 중국 기업으로서 돈을 받고 또 어떤 그 중국 유학생이나 이런 그 체류자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뭐 이런 형태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기존의 유튜브 언론들이 이제 그 레거시 그 유튜브나 SNS 언론들이 새로 이제 반기를 들면서 때로 이제 트럼프 이기라고 하는 그 권력을 새로 또 되찾아오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그 미국의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레거시 언론과 또 기득권의 어떤 정치권들 그리고 기업들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레거시의 어떤 그 미국의 딥스테이트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라는 것은 음모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구조과 유착이 형성되어 왔었던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유튜브 언론들이 이거를 다시 확 재조명하고 이것을 깨부수면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그 대중 매체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어, 그것이 이제 그러면서 이런 매스 미디어의 이런 SNS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또 광고주들 또 뭐 저기 기업들도 뭐야 기존의 언론에서 슬슬 탈피하면서
유튜브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권력이 이동하는 그 모습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러한 유튜브 권력 언론 매체들이 사실 트럼프라고 하는 그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 트럼프와 민주당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트럼프와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언론들 그리고 그 세계화주의자들, 세계화론자들, 글로벌리스트들과 그 이제 유튜브 언론 매체들 그리고 어떤 국가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매체들 그리고 또 어떤 그 세계화에 반대되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결집을 하면서 하나의 사상적인 전선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그 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유튜브 언론 기관들이 형성이 되죠. 어? 뭐 보수층에서 말하는 그라운드 C 뭐 김어준이라든가 뭐 이런 그 그라운드 C라든가 뭐 배승희 씨 같은 사람들도 나오게 되고 또 그 누구죠? 그 역사 강사 전한길 선생님 그죠? 그런 사람들도 다 유튜브를 통해서 나름대로 여론과 지식층을 형성을 해 나가면서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면은 이 흐름이 지금 미국에서도 있을 거고 한국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와 방송 매체들 한 축을 이루면서 또한 한국의 레거시 언론들이 있어요. 한겨레 신문 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또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제 이른바 저기 KBS, MBC 이런 그 공영파 방송들 이런 레거시 미디어와 한국에서도 유튜브, SNS들이 그 미디어들이 사실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민주당과 국힘 간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저쪽에는 민주당의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이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언론에 중국 자본이 기업들이 광고가 들어가고 또 중국의 진출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이런 광고를 내보내고 하면서 기업과 언론 간의 유착이 나타나고 그걸 또 언론사 기자들이 또 이제 그 국회로 나가죠. 그러면서 뭐 김의겸이라든가 뭐 이런 그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뭐야? 정치와 기업과 언론이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게 저는 미국에서는 딥스테이트지만 이것도 한국에서도 하나의 딥스테이트를 형성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기존의 유튜브들이 새로운 마치 그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 이제 여기서 한국의 보수들도 지금의 어떤 장동혁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유튜브 매체들이 결집을 하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하나의 정치 세력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한동훈이 지금 제명이 됐어요. 한동훈이 제명이 됐다는 것
이것이 자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그냥 아무런 기반이 없이 장동혁 대표가 제명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잘 보세요. 우리가 저기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우리 국힘을 배가 운동을 해야 된다. 어떤 가입해라 뭐 했던 사람들이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지금 당원이 120만까지 모였어요. 그럼 이것은 하나의 유튜브 세력이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지금의 어떤 그 한동훈계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이런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과 한동훈의 싸움은 단순히 보수 진영 내 내분이 아니라 어떤 그 레거시 미디어냐, 그 유튜브냐, SNS냐 하는 언론 구조의 언론 권력의 싸움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런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공화당 의원들이 전부 다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국의 또 뭐 펜스라든가 볼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정확하게 레거시 미디어들의 지원을 받고 정치를 하고 행정 관료로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매파라고 하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매파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완전히 색깔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매파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그런 게 아니죠. SNS를 향해서 권력을 형성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레거시 미디어를 향해서 통해서 권력을 형성된 사람들. 이 둘이 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화당 내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내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일부의 트럼프에 반길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거시 미디어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득권하고 연관이 있어요. 기득권 그 기업과 언론 매체들은 뭐 CNN 뭐 뉴욕 타임스 뭐 이런 사람들과 연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화당 내에서 생각이 다르고 많이 가치관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대결 구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냐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튜브 SNS가 우세한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존의 공화당 세력 등에서 레거시 미디어나 딥스테이트 구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밀려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거를 마치 언론들이 무슨 트럼프가 뭐 공화당이 분열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왜곡이지요. 그 지금 우리나라의 한동훈 그 지금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레거시 미디어들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친중적이고 이 기존의 언론, 기존의 어떤 그 권력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밀려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열이라고 저는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권력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권력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면서 기존의 레거시 기득권 세력들을 밀어내고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그 한국하고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있어, 어디도 있어. 일본에도 있고, 뭐,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유럽도 뭐하냐면 기존에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업을 중국적인 기업, 중국을 좋아하죠. 왜? 중국의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걸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레거시 미디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유럽에서도 유튜브들이 존재하면서
이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수. 그러니까 유튜브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은 보수적 아이디어죠. 개인주의적이고. 근데 레거시 미디어들은 뭐야? 사회주의적인, 좌파적인, 응? 그러면서 친중적인. 왜? 기업이 친중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친환경적인 이런 노선 내세우면서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서로 다른 나라의 레거시 미디어의 것을 인용을 하고 보도를 하면서 하나의 무엇이냐면 그 동맹 하나의 협력을 하는 그런 전 역할을 또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꾸 무슨 어떤 방송을 보더래 CNN, 워싱턴 포스트 이런 뉴욕 뉴스위크지 뭐 이런 언론들을 미국에서 자꾸 이제 따가지고 보도를 하지요. 그렇지만 미국 역시도 그 유튜브 언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론이 있으면서 이 둘이 서로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의 그 유튜버들도 뭐예요? 미국의 유튜브에서 보도한 내용을 자꾸 따와요. 폭스뉴스는 라든가 그 폭스뉴스는 지금 이제 거의 좀 커졌지만 어떤 뭐 에폭스 타임스라든가 데일리 뉴스라든가 이런 보수 유튜브 매체들을 인용을 하면서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이 지금 이러한 지금 정치 세력의 격변기는 누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것들이 충돌하고 있다고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기존의 어떤 정치 권력, 기업 이렇게 하는 그 딥스테이트 구조, 그 레거시 미디어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세력들이 세계적인 연대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유튜브의 어떤 새로운 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정착화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수 2030 지침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나쁘게 볼 이유도 없어요. 장기적인 플랜을 보면 이미 그 보수가 결집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보수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점점 기성 레거시 미디어가 신뢰를 잃어가고 유튜브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점점 유튜브 유튜브 쪽으로 SNS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고 광고 쪽으로 그것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대표적인 거죠. 일론 머스크가 뭐야? 테슬라의 기업이지만 엑소를 통해서 이런 SNS 활동들을 지원하면서 막대한 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우리만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래요. 이게 어, 유럽이 지금 트럼프랑 싸우고 있고 미국 반미하고 있는 것처럼 막 그래도 실질적인 기저에서 어떤 유튜브나 이런 그 메신저들에서는 오히려 좌파 정부를 반대하는 보수 세력이 유럽에서도 점점 힘을 얻고 커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벌써 우리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을 제명을 시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의 힘이 유튜브 언론의 힘이 커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은 기존의 지금 상황들은 어떤 정보가 그러니까 어떤 정보와 사실을 놓고 레거시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과 유튜브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언론은 뭐 가짜 뉴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가짜 뉴스다 하면서 주로 때리는 게 어디예요? 유튜브죠. 유튜브 뭐예요? 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구글이라든가 이런 미국 기업들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가짜뉴스를 잡아내겠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레거시 미디어들한테는 이 특혜를 주는 것이지만 보수의 핵심 언론 지지층인 유튜브를 공격함으로써 언론을 장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예요? 이 구글이라든가 유튜브를 공격한다는 것은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지지 기반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정보통신망법을 반대한다고 계속 성명을 내면서 이거 하면은 관세 올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세라고 하는 것이 그것과 다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해 그 내용을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되는 것이 무엇이 합의된 것인지 그 원문 전체를 공개를 안 하잖아요. 왜? 거기엔 다 그런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거나 뭐 이래야 버리면 미국에서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그 언론과 보도 내용들을 공유하기가 어려워져요. 그 네트워크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온라인 플랫폼법, 정보통신망법 뭐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미 지금 대세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져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가 그 불리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도가 그렇다는 거야, 구도가. 그럼 우리 개인으로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 부패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층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기득권이 유지되고, 자 보세요. 조중동 여기에 정치 권력이 개입 안 했을까요? 개입을 하죠. 그거는 한겨레나 뭐 다른 어떤 KBS, MBC 뭐 다 똑같아요. 그러면 권력이 있는 곳에 항상 부패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권력을 저항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권력은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권력이 물결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봐야 되고 그 기존의 언론들을 봐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적인 언론과 사상과 이 하나의 거대한 구조들 간의 충돌, 기업 세계화 중심 전 세계 어떤 레거시 언론들, 중국 친중 사상들, 또 어떤 그로 말미암아 형성된 정치 세력과 전 세계의 이러한 그 레거시 언론에 반대해서 나오는 유튜브 언론들, SNS들,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정치 세력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기업들이나 단체들이 전선을 보이지 않는 전선을 형성하면서 충돌하는 것이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은 장동혁과 한동훈이 싸우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와 민주당이 싸우는 것이고 트럼프를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런 구조적인 격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격변이 한번 일어나야 기존에 있던 딥스테이트 구조들 부패한 것들이 다시 드러나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튜브 언론을 생각하고 레거시 언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사고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지금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